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BMW X6 M50D입니다. 지금 비가 넘어와서 디자인은 X6 이번에 풀체인지이긴 한데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특히나 이 M50D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그저께죠. 이 M50D에 들어가는 쿼드터보 디젤 엔진이 9월달에 단종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더 BMW 그룹에서 생산을 안 한다고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엔진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었던 엔진인데, 이 엔진은 뭐 전에 X7 M50D라든지 X5 M50D에서도 보여드렸었던 그 엔진이죠. 이 BMW 디젤에서 최고 성능을 갖고 있는 엔진인데, 이 X6 M50D 모델이 이 쿼드터보 디젤 엔진을 보여드리는 마지막 시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도 이렇게 오나 봐요. 지금 이 뒷모습만 일단 보죠. 어쨌거나 생명은 이 뒷모습이라서 이 정도면 거의 뭐 우루스, 카이엔 쿠페에 나란히 세워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런 쿠페형 SUV들이 스포츠카와는 또 다른 그런 우락부락한 멋진 맛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바라볼 때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루프가 X5와는 다르게 많이 완만하게 누웠죠. 그래서 후방 시야가 이 차는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운전자가 룸미러로 뒤를 쳐다볼 때 보이는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멋진 라인을 얻는 대신에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그리고 M50D라서 이제 M 퍼포먼스 파츠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전면에 범퍼라든지,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그렇고요. 또 이 레이저 헤드라이트도 들어가서 이 가시거리 500m 되죠. 밤에 켜면 상당히 보기에만 멋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도움받는 부분이 굉장해요. 그래서 이 레이저 헤드라이트는 경험해 보면은 차 선택할 적에 빠지면 되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M 퍼포먼스 브레이크도 지금 들어갔고요. 275 350R 22, 뒤에는 315 30R 22, 그리고 타이어는 모두 콘티넨탈의 프리미엄 콘택트 6입니다. 이 컬러는 이제 이번에 처음 보는 색깔인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안에가 많이 어둡긴 한데 그래도 바로 이어서 인테리어까지 쭉 보여드릴게요. 얘는 정확히 X6M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X6 M50D는 M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X6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뭐 M 퍼포먼스 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면 대시보드라든지 도어 트림, 여기도 보이죠? 그리고 센터 페시아에도 이런 카본을 넣었어요. 그리고 뒤도 마찬가지고, 또 이것도 또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X자가 여러 개로 보이는 이 멋진 기어 노브도 들어갔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가죽이 좋아요. 잡을 때 이 럭셔리한 느낌은 너무 좋은데, 그리고 페달류도 모두 이제 M 퍼포먼스 페달이 들어갔어요. 풋레스트나 브레이크나 액셀러레이터 모두. 계기판에도 보시면 이제 X6 M50D라고 써있죠. 드라이브 모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큰 폭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스포트 플러스, 컴포트, 에코 프로, 이 정도예요. 어댑티브면은 뭐 자기 알아서 가는 거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도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요것만 달라진 것만 볼게요. 얘도 파노라마 뷰가 빠졌나 한번 볼게요. 후진 나서. 그리고 이 후진 보조 장치도 들어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후진을 할 건데, 후진해보면 이제 전진 넣고서 가보면 제가 지금 마음대로 가고 있어요. 비가 이렇게 오지만, 비가 오는데도 괜찮은 거 한번 보죠. 자, 12m까지 왔는데 후진 넣으면 보세요. 이제 스티어링을 조작합니다. 자기가. 전 손 떼고 있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주차를 잘하는 분들은 별 의미가 없는데, 외국에선 특히나 좀 좁은 골목길 갈 때는 지 스스로 해가지고서는 내가 처음 출발했던 데를 이제 도착을 하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브레이크를 항상 발을 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드라이브 모드인데 얘는 이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갔어요.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댐퍼 감쇄력이 뭐 단단하게 무르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프리셋된 값으로 좀 단단하게 세팅이 되는 거고, 스티어링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변속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네 가지를 조합해 가지고 운전자가 원하는 운전자 취향대로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냉온장 기능을 갖춘 컵홀더가 있고요. 이걸 누르면 이제 냉장, 이건 온장 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올려놓기 좋게 홈도 잘 파여 있고요. 올리면 이렇게 불도 들어오죠. 근데 전화기가 내려오면 가리는구만. 뭐 이런 사소한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12V C가 잭이 있고 저긴 USB 포트가 아직 남아있네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룸미러를 통해서 바라보는 후방 시야가 좁죠. 저기 보시면은 헤드레스트에 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도, 뒤를 돌아서 보더라도 좁은 건 있다. 그래서 후방 시야가 최근에 탔었던 이런 쿠페형 SUV 중에는 순위를 매겨보자면 카이엔 쿠페가 가장 좋았었고요. 그 다음 이제 Q8 그리고 X6 순위 되겠습니다. GLE 쿠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썬루프도 보시면 X5M 같은 경우는 저 헤드레스트 뒤까지 뚫려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확실히 여기까지만 걸립니다. 트렁크 열림 버튼도 이쪽으로 갔네요. 그래서 여기서 누르고 있어야 열립니다. 닫히는 버튼 또 별도로 해놨어요. 어우, 소리가 되게 크네요. 어이구. 네, X6M50D 2열입니다. 비가 너무 와서 지금 일단 앉아봤는데 확실히 X5M과 비교를 하면은 레그룸도 좀 좁은 것 같은데, X5M보다. 제 키는 178이거든요. 제 민망한 반바지, 다린 죄송하고 바지가 다 젖었어요. 비가 너무 와가지고. 주먹 한 개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1열 조수석은 제 키에 맞춰봤는데 그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차이점은 뭐 이런, 일단 썬루프가 여기에서 끊어지고요. 여기까지 안 오고, 그리고 헤드룸은 가장 최근에 탔던 게 제가 이제 카이엔 쿠페랑 Q8이었으니까 이런 쿠페형 SUV는 그 두 가지랑 비교를 하자면 얘가 좀 더 감싸여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좀 더 감싸인 그런 느낌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거주성적인 부분에서는 공간이 좀 bat은? 그렇다고 막 머리가 닿는 건 아닙니다. 주먹 한 개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얘는 이제 M50D여가지고 위에 이제 안트라사이트 이 검정색 루프 라이닝이 들어갔거든요. 물론 이 옆에는 하얀색 가죽을 써가지고 밝은색 이런 크림 색깔 가죽을 써가지고 밝지만 위에는 검정색 라이닝을 써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좀 더 감싸인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쿠페형 SUV 공통 적용이지만 쿠페형 SUV는 가뜩이나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게 채광성이나 거주성적인 차이에서 월등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추천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시트를 보자면은 얘는 이 헤드레스트를 분리할 수가 없군요. 어이구, 비가 엄청 오네.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따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장이 큰 분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헤드레스트가 더 높아지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닿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올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등받이는 그냥 넓습니다. 어떤 볼스터 같은 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뭐랄까, 4명이 모두 스포츠 감성을, 운전자가 느끼는 스포츠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차라기보다는 2열 승객은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센터 암레스트는 아주 좋아요. 견고하고 컵홀더도 훌륭하고요. 이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까지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비가 와서 원태가 어린이집에 가서 2열을 못 보여드리는데, 2열에 애태운 걸 못 보여드리는데, 카시트 장착은
덮개가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가 좀 뾰족하네요. 그래서 손가락을 다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안전벨트 버클이 튀어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타다 보면은 안으로 쑥 박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차도 지금 많이 박혔는데, 그래서 카시트 꽂을 때마다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이 돼 있다. 하지만 또 엉치뼈에 찔리면 아주 그냥 그 똥침 당하는 것처럼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빗소리 때문에. 복사등은 모두 LED 방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비가 너무 와서 트렁크를 이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쿠페형 SUV다 보니까 뒤가 많이 깎였죠. 그럼에도 확장성은 충분히 있는 편이고, 트렁크에 짐 실었을 경우에는 벨트가 덜그덕거리지 않게 이렇게 아예 고정할 수 있는 폼도 있습니다. 시트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1열은 상당히 두꺼워가지고 스포츠 시트라기보다는 컴포트 시트에 가깝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열 승객을 위해서 이런 편의 장치는, 에어컨은 좌우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4존입니다. 그리고 오토도 있고 뒤에도 맥스 버튼이 있군요. 그리고 열선은 3단계로 들어가 있고, 밑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C가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발밑 송풍구도 잘 뚫려 있고, B필러에 에어벤트는 없어요. 그리고 M50D는 여기에도 이제 충전 C타입 포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거 베이스 마운트죠. 여기다가 이제 꽂으면 그 태블릿이라든지 그거를 체결할 수 있는 베이스 서포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컵홀더도 크고요. 그리고 이 2열은 레버로도 접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아쉽게도 이 트렁크를 안에서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래도 이건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유. 네, BMW X6 M50D의 트렁크입니다. 뒤에서 보면 일단 안개등도 이 밑에 한쪽에만 들어와요. 보시라고 켜둔 거예요. 켜두고 다니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켜두고 다녀야겠네요. 그리고 또 뒤에서 보니까 얘는 이제 카본은 아닙니다만 이런 스포일러도 별도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여기에 하나랑 이 위에도, 이건 뭐 스포일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장식에 달려 있죠. 이 각도에서 보는 게 확실히 상당히 근육질입니다. 이 색깔 때문에, 약간 황동 색깔의 컬러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밑에는 그리고 디퓨저스러운 요소도 차체 바디 색깔과 같은 색깔로 도색되어서 갖추고 있습니다. 트렁크 열림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은 확실히 깎여가지고 이렇게 좀 공간이 손해를 보죠. 하지만 바닥에는 가스 리프터 방식의 별도 공간이 또 있고요. 여기는 이제 견인고리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12V C가잭, 그리고 이 레버로 한 번에 젖힙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접으면은 그래도 꽤 공간이 커져요. 이 정도면 차박할 수도 있겠네. 예, 차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썬루프로 하늘을 쳐다보는 거는 좀 덜 하겠네요. 그런 재미는. 그리고 이런 고리도 달려 있고, 예.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트렁크 네트 걸 수 있는 고리도 네 기퉁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칩박스, 퓨즈박스가 이쪽에 있군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머전시 키트인데 구급 상자가 없군요. 삼각대만 있습니다. 비가 와서 지금 아주 그냥 급하게 보여드렸네요. 양해 부탁드려요. 네, 이제 BMW X6 M50D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M50D에 들어가는 B57 쿼드 터보 디젤 엔진이 이제 9월달에 단종이 돼서 오늘 시승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엔진을 가진 차를 앞으로는 시승을 못하겠죠. 그래서 좀
정말 좋아했던 엔진이라서 아쉽습니다. 얘 엔진은 400마력 최고 출력을 내고요. 무엇보다 최대 토크가 77.5나 되는데 77.5kg 포스미터나 되는데 그게 2000에서 3000 rpm 사이에서 나옵니다. 디젤 엔진인데도 끼워낼 적엔 살짝 사운드가 있어요. 이게 근데 바깥에서도 들릴지 모르겠네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물림 변속기는 8단 자동, ZF 8단 자동 변속기고요. 항시 사륜입니다. 지난번에 X5 M50D 때도 그랬고 X7 M50D 때도 그랬지만 이 M50D 엔진은 정말 디젤 엔진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신기한 엔진이에요. 아무리 X6 M50D라고 하더라도 얘는 컴포트를 완전히 버린 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도 일상적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세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BMW의 그런 방향성이기도 하겠으나 그렇다고 차가 마냥 편하지 않고 달려보면 특히나 이런 좀 꼬부랑 길에서도 차가 보여주는 움직임은 안정적인 모습은 익히 운전자 의도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덩치가 지금 거의 5m 가깝고 폭도 지금 2m가 넘죠. 이런 대형 SUV인데도 움직이는 느낌은 중형 SUV를 타는 느낌을 전해줄 뿐입니다. 확실히 좀 BMW가 이 차를 SAV라고 했었잖아요. 이 차가 2008년에 처음 나왔었는데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 그래가지고 이게 뭘 또 조합해서 만들었냐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단어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 성격에 맞는 차를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세대로 풀체인지한 이 X6 코드네임은 G06죠. G바디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F바디 때와 비교를 하자면 정말 한 세대 이상으로 차가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얘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고 어댑티브 댐퍼 컨트롤이 들어간 서스펜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댐퍼 감쇄력을 단단하게도 하고 무르게도 하고, 지금은 제가 어댑티브로 둬서 운전자가 약간 좀 악셀링을 활발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차가 알아서 스포츠 모드 쪽으로 좀 가고,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뭐 항속을 하거나 저속으로 달린다거나 하면은 좀 컴포트 그런 댐퍼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넘을 때도 보면 와, 이게 이렇게 큰 사이즈의 폭과 인치를 가진 휠 타이어를 신고도 넘어가는 건 이건 공통되게 이전에 X5 M50D 때도 그랬고 X7 M50D 때도 느꼈었던 부분인데 신기합니다. 이 엔진은 정말 거칠질 않아요. 지금 비가 와서 좀 보수적으로 달리곤 있습니다만 탱크같이 나가는데 이 탱크도 막 이리저리 막 뒤틀리고 막 기우뚱 대고 이런 탱크가 아니라 그냥 알찬 알맹이 탱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되게 큰 차를 마음껏 쪼물락쪼물락 하는 그런 재미가 넘치는 차입니다. 예. 이야, 이게 왜 어떻게 안 밀려나가지? 얘는 그리고 그것도 들어있어요. 네 바퀴 토크 LSD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도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그냥 돌아나가는 구간에서도 차가 기운다 싶으면 그냥 바깥쪽을 토크 배분을 달리해가지고 밀어 넣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운전자는 마치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내가 알아서 이런 벗어나는 걸 잡는구나 로 느끼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어쨌거나 이 차의 큰 장점이기도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유격도 없고요, 초반 담력도 셉니다. 그리고 담력이 처음에 확 셌다가 옅어지는 게 아니라 이 담력이 꾸준히 유지가 돼요. 그 상황에서도
발을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제동력이 좀 더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도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좀 토크가 세잖아요. 과격하게 나가는 그런 차의 움직임을 다스리는데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B57 엔진이 신형 클러스터 아키텍처에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에요. 터보가 4개나 들어갔으니까 거의 뭐 빈틈없이 그냥 자연흡기 엔진만큼 리니어하면서도 또 77.5라는 그 무지막지한 토크가 뿜어져 나오는데도 안정적으로 차가 받아들이게끔 해주는 게, 받아주는 몸체와 변속기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운드도 지금 제네레이터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끄려고 하다가 끄는 걸 못 찾았는데 별로 그렇게 인위적이지 않게 들리네요. 이 차 성격이 성격이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돌아갈 때 느낌은 재밌습니다. 카이엔 쿠페를 타면서 느꼈었던 그런 편안하면서도 차가 그런 터보 가솔린 엔진이 보여주는 그런 리니어한 선형적인 엔진의 출력 상승,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잘 받아주는 최적화된 서스펜션과 그 하체 구성. 근데 얘는 그걸 디젤 엔진을 가지고 해내니까, 그러니까 Q8에서는 느꼈었던 그 V6 터보 디젤 엔진의 좀 갑갑함,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은 바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쉬었다가 끙차 하고 나가는 그런 게 아쉬웠었다면, 근데 그럼에도 걔는 그 MLB 에보 플랫폼은 너무 좋았죠. 근데 그래서 그 엔진이 더 아쉬웠었어요. 만약에 그런 좀 터보레그를 줄이고, 아니면은 만약에 50TDI가 아니라 TFSI 엔진을 맞물렸다면 얼마나 얘가 더 재밌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M50D 같은 경우는, X6 M50D 같은 경우는 그런 엔진에서 느껴지는 아쉬움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지금 이 보여주는 변속기의 신속함, 그리고 속도를 멈췄다가 넘어갈 적에 이런 능동적인 이런 유연성, 거의 뭐 극찬 수준인데, 지금 비가 와서 오늘은 사실 제대로 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제대로 타보지 않더라도 얼마나 좀 재밌게 탈 수 있는 차일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좀 전에 2열에서도 보여드렸었던 그런 거주성, 적재성, 그리고 2열 시야 좀 안 좋은 거, 이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차가 갖고 있는 다이내믹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효율성도, 지금 효율은 지금 정확히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디젤이라서 마치 그 카이엔으로 치면 S 디젤, 또 그 느낌 정도이기 때문에 얘도 1000km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이 연료 탱크에 75리터 될걸요, 아마 80리터. 그래서 그런 효율성에, 이런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런 퍼포먼스까지 갖췄기 때문에 9월달에 단종한다는 게 더욱더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엔진이 비싸대요. 실질적으로도 단가도 비싸고, 그리고 그만큼 막 기술력을 때려 집어 넣어 가지고서는 그동안에는 유로5까지는 어떻게든 맞췄는데, 배기가스에서는 맞추는 게 돈을 더 투자비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팔리는 볼륨을 치면은, 대수를 치면은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단종 수순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B57 엔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여전히 좋은, 탈 때마다 만족스러운 엔진이긴 합니다. 네, 이상으로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시승인데, 이 엔진을 더 이제 못 본다는 게 아쉬운 건데, BMW의 풀체인지한 3세대 X6 M50D 마지막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